이제 알겠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당신 설마 이날만 기다린 거야?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당신 보면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딱 한 번만 우리 엄마 보시자고 해주지 왜 그랬을까. 못났다. 못났다. 그러다 생각했지. 그래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내 심정을 알겠지. 그만큼 부모님 부양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이에 대해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끝까지 어렵게 사시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고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공경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에도 한 해에 제기되는 결혼 10년 차. 제 남편은 방송에 자문 변호사로 간혹 출연한 적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입니다. 자, 생일 축하해. 일도 그만두고 우리 쌍둥이들 이렇게 예쁘게 키워내느라 수고 많았어. 고마워.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일 바쁜데 가족 일이라면 끔찍하게 다 챙기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편지 썼거든? 읽어줄게.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크면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요. 엄마가 아프고 병 걸려도 내가 다 돌봐줄게요. 난 결혼해도 꼭 엄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다. 넌 엄마한테 생일 편지도 안 썼잖아. 엄마는 평생 나랑 같이 살 거야. 아니거든, 나랑 같이 살 거거든. 아니거든, 나랑 같이 살 거거든. 우리 쌍둥이들 그만 싸워요. 쌍둥이구나. 당신은 노후 걱정 진짜 없겠다. 쌍둥이들이 막 서로 모시려고 난리는 난리야. 아, 그치. 그러게. 든든하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제 인생에서 다시 못 올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전 동시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뭐야? 너? 여보, 나 대학 동창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네. 이따가 장례식장 좀 들렸다가 집으로 갈게. 그래? 응, 다녀와. 뭐지? 설마. 이게 뭐야? 장례식장 아닌데? 그래서 표정이 좋아. 엄마, 나왔어. 왔어? 네가 좋아하는 잡채했어. 하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좀 편하게 쉬랬더니 왜 이렇게 또 일을 벌려놨어. 엄마 당뇨까지 있잖아. 아유, 우리 딸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이따 먹을 거 싸줄 테니까 집에 가져가. 내가 이걸 어떻게 집에 가져가. 오늘도 겨우 핑계대고 왔는데. 너 또 강서방 몰래 왔구나. 연진아, 엄마 이제 항암 치료도 다 끝났고 당뇨도 음식 조절 잘하고 있으니까 강서방 몰래 엄마 보러 안 와도 돼. 이것 봐. 괜히.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암투병 중인 친정엄마. 그런 엄마를 남편 몰래 찾아가 병수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풀면 풀수록 자꾸 꼬여만 가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나 안방에 있어.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애들은 학교 잘 갔고? 당뇨 주사 맞으신다. 암에 당뇨에
엄마 몸은 맨날 바람 잘 날이 없네. 아이고,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나고 그러는 거야. 아유, 설거지 깜빡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와 이혼 후 온갖 장사로 고생하며 홀로 절 키워준 친정엄마. 엄마 덕에 전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엄마는 몇 년 전 폐암과 당뇨를 동시에 얻으며 모든 장사를 접은 채 힘든 싸움을 시작했고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이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밖에 나가자. 예전에 우리 데이트 많이 했잖아. 밖에? 난 집이 편한데. 아이,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데이트한다니까 좋네. 응? 엄마, 신발 짝짝이잖아. 그래? 아이고. 엄마, 또 잘못 신었어. 왜 그래? 엄마, 눈 안 보여? 아니, 당뇨병증 왔나 보다. 당뇨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진행돼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별 얘기 없으셨어요? 당뇨 합병증. 속상해.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아이, 싫어, 얘. 아니, 내 집 있는데 너네 집에 왜 가? 엄마 괜찮아. 이제 가자. 응? 이제 가. 어떡해, 나 진짜. 저렇죠. 그동안 눈이 안 보였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혼자 참고 있었어, 왜? 참을만 해서 그랬어. 엄마 조심해서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아이고, 참. 엄마 눈 지금은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점점 안 좋아져서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대. 아이고야. 그럼 누구 도움 없이 엄마 혼자 생활을 못한다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응?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알겠지? 빨리 가. 가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된 엄마. 전 일단 엄마를 저희 집에 모셔오게 되었고 그것은 불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눈이 많이 아파요? 우리 얼굴엔 보이는 거죠? 걱정하지 마.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보면 아주 잘 보여. 어서 밥 먹어. 아휴, 우리 손주들이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 가게에서 장사하랴, 우리 애들 봐주랴. 진짜 고생 많았는데. 고생은 뭐 건강해서 애들 봐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지.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유, 우리 쌍둥이들 밥 잘 먹었어요? 네! 아빠, 할머니 집에 오셨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신데 할머니 어떡해? 장모님 오셨어요? 어서 와, 강서방.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 먹어. 엄마 앉아. 오늘 낮에 엄마 병원 같이 갔다가 저녁 먹으려고 모시고 왔어. 잘했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잠깐 모시자고? 항암 치료까지는 내가 다니면서 어떻게 치료를 마쳤는데 저렇게 눈도 안 좋아지시고 당뇨에 당장 식사도 좀 걱정이고. 요양병원 알아봐. 섭섭하긴 하겠다 진짜. 차갑다. 요양병원 알아보라고. 요즘 돈만 주면 알아서 케어해주는 좋은 데 많잖아.
요즘 요양병원은 면회도 잘 안 되고 모시더라도 좀 알아보려면 시간 좀 걸리고 그때까지만 잠깐 좀 집에서 모시는 건 그건 안 되지. 빨리 요양병원 알아봐. 어머. 그 장모님 조심히 가시라고 전해드려. 단 며칠도 친정엄마를 모실 수 없다는 남편의 냉담한 반응에 온몸이 떨리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제겐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나 원래 결혼 생각 같은 거 없었던 거. 나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혼하고 고생한 엄마 보면서 평생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엄마랑 둘이 살겠다고 결심했었어.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고. 나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혼자 힘들게 우리 형제 키우는 어머님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 근데 어머니들은 우리가 결혼해서 예쁘게 살고 아이 낳는 걸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연진이 네가 원하면 나 결혼해서 장모님 모시고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결혼 전 대기업에 다니며 능력을 인정받던 전 늦깎이 나이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남편을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남편의 진심에 흔들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넉넉한 집에서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았으면 싶었는데. 승우 오빠 홀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살았어도 시골에서 수제소리 듣고 법조인 꿈꾸던 사람이야. 사시에 떨어져서 우리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뭐가 됐던 사람이 중요하지. 난 너가 좋으면 그걸로 됐어. 물 끓는다. 오빠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야. 아니 오빠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말해주는 거 있지? 말이라도 참 고맙네. 참, 신혼집은?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어. 너 결혼하면 이 아파트 나 혼자 살기 너무 크고 이 집 빼서 난 작은 집 하나 얻어가고 니들은 번듯한 아파트 하나 얻어줄게.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고마워, 엄마. 그렇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번듯한 신혼집까지 얻게 된 저와 남편은 서로의 어머님들께 더 잘하자고 다짐했지만 결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맛있겠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뭐 할 얘기 있으시다고? 넌 네 남편 저녁을 맨날 저렇게 사다 먹이는 거냐? 같이 퇴근해서 오면 밥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남편이 부하 직원이니 집에서도 편하게 막 부리나 보네.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챙기는데. 집도 친정서 해와. 남편보다 능력도 좋아. 승호애가 기나 피고 살겠냐? 그래서 말인데 너 능력 좋고 잘났으니까 네 남편 기 한번 살려줘야겠다. 갑자기? 네? 아니 승호애 당장 회사 그만두게 하고 로스쿨 들어갈 수 있게. What? 네가 뒷바라지 좀 해라. 아니 승호 판검사 돼서 성공하면 다 너한테 좋은 거 아니겠냐? 뭐 저리 당당하지? 아이고 엄마. 결혼 후 갑작스레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요구한 시어머니. 결국 큰 결심 끝에 남편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3년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뭐지? 아니 엄마 골다공증도 있고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는 알아서 다 조심하니까 넌 시험 공부에만 신경 써.
똑똑한 우리 아들. 부모만 잘 만났어도 벌써 크게 됐을 텐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맛있다. 많이 먹어. 자기야, 나왔어. 어머니 오셨어요? 넌 아무리 일이 바빠도 힘들게 공부하는 네 남편 밥대는 맞춰서 와야지. 오죽하면 내가 얘 밥 챙겨주러 시골에서 올라왔겠냐. 아, 엄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그래. 자기야,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자기야, 나 좋은 소식 있어. 나 임신했어. 임신? 몇 개월이야? 아직 초기래. 3개월. 어머니 귀엽죠? 넌 대체 애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남편 곧 큰 시험 앞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임신을 해? 엄마. 큰일 앞두고 애 들어서면 좋은 기운 다 빼가는 거지. 좋은 기운 다 대기업식이나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앞으로 얘 시험 공부만 신경 쓸 수 있게 네가 더 잘 챙겨라. 너무했어. 엄마 그만 좀 해. 앉아. 시어머님은 임신한 잭에 여전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요구하셨고 너무했다. 휴직조차 선택할 수 없었던 잭엔 생각지 못한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 불길하다. 그러니까. 어머. 설마.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잃게 된 잭에 아이를 잃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잘 됐어. 너 한참 시험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데 덜컥 애 생겨서 일 그만두면 어쩌나? 응? 너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됐지 뭐. 너무 악하다. 애야. 승호 너 변호사 시험 붙은 다음에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 저분 왜 저래? 애가 알아서 저렇게 떨어진 걸 보니 너 이번 시험에 턱하니 붙으려나 보다. 그렇지.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난 그냥 니네들이 너무 속상해할까 봐 좋게 생각하라고. 아니 진짜 왜 저래? 어머님 어떻게든 맞춰드리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저 당분간 어머님 못 뵐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우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던 중 기적처럼 쌍둥이들이 찾아왔고 오. 육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고생했어. 힘들었지? 난 괜찮으니까 너 얼른 씻고 밥부터 먹어. 애들 아빠는? 이번에 변호사 시험 떨어져서 아직도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강서방 시골 내려갔어. 아까 낮에 강서방이 네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길 가다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으셨나 봐. 아이고.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얼른 전화 드려봐. 난데 어머님 많이 다치셨어? 수술? 일단 어머님 수술은 잘 됐고 고관절 골절은 앞으로가 중요해요. 골다공증 약 잘 챙겨 드시고 재활에 특히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재활은 보통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보호자가 케어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거나 집에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재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엔 전문 요양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은 턱도 많고 일반 침대는 환자에겐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지금 도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 아니 승철이는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머니 모실 상황이 아니야.
거동도 못 하시는데 내가 집으로 모시고 와야지. 당신 마음 심란한 건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을까? 돌쟁이 쌍둥이 둘도 지금 엄마 도움 받아서 겨우 키우고 나는 직장 나가지, 당신은 공부해야지. 공부에만 매달려도 힘든 시험이잖아. 요양보호사 선생님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아.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입주하는 요양보호사님들 어차피 주말은 쉬시고 뭐 식사든 뭐든 다 내 몫이 되는 거잖아. 솔직히 나 어머님 얼굴 뵙는 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참 어렵다. 아휴, 그 시골 노인네가 생각 없이 한 얘기를 뭐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된다고 쳐. 근데 현실적으로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전문 요양병원에서 모시면서 한두 달 재활 치료받는 게 어머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신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거구나. 알겠어, 그 마음. 내가 좋은 곳 알아봐서 자주자주 찾아뵐게. 응? 당시 저희 판단에선 시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치. 엄마. 아들 왔어? 아이,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게 여기는 뭐하러 와? 애 엄마가 음식 좀 했어. 엄마도 다른 사람처럼 걷는 연습도 하고 운동 좀 하지. 왜 이렇게 누워만 있어? 아이, 예전에 친구들이 요양원 들어가면 살아오는 사람 못 봤대서 난 절대 안 가야지 다짐했는데 늙고 병드니까 다 소용없네. 우리 손주들은 많이 컸지? 애들이 너무 보고 싶네. 어떡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이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저 몰래 고통을 견디고 있었고 이후 인생의 희비가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붙었나? 붙었구나. 여보, 당신 합격했어.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왜? 병원?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돌연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님. 그날 이후 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은 거예요. 알아요? 도련님. 형이 엄마 집에 모신다고 했는데 형수가 반대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기가 막힌다. 요양원에서 죽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너무 이기적이다. 사람은 비참하게 하네. 미안해, 여보.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엄마한테 딱 한 번만이라도 집에 모시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 슬프다 정말. 딱 하루. 그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님께 제가 모시겠다고 얘기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나 죄인 맞아? 그래서 엄마 폐암 걸렸을 때 당신 생각 정말 많이 했어.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엄마 병수발 들러갔을 때도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몰라갔었던 거야. 근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땐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냥 당신은 어머니를 집에 모시기 싫었던 거야. 단 하루도. 아이고야, 이건 너무하다. 뭐든 다 인정할게. 난 미워해도 엄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가 당신 정말 예뻐했고 우리 애들 유치원 갈 때까지 키워주셨잖아. 그냥 딱 며칠 요양원 알아볼 때까지만. 응? 나 자꾸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어머님 잘 모시다 드려. 진짜 기가 차다. 아유. 엄마, 미안해. 괜찮아. 나도 내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게 편해. 가자. 결국 남편은 제 상황을 봐주지 않았고 상황은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가혹하네. 폐암이 또 재발을 했는데 전이가 워낙 심해서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엄마, 가자. 아무 모래. 재발된 건 아니래? 아니래.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으래. 엄마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딸하고 있고 싶지. 맞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난 더 이상 병원 안 오고 우리 딸이랑 사이랑 손주들 자주 보면서 사는 거. 그치. 그거면 돼. 그래. 가방 줘. 그래. 가자. 우리 쌍둥이들 잘 자요.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치료도 의미 없고 이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래. 나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돌봐드리면 안 될까? 아우 정말. 우리 지우 준영이랑 좋은 기억 안고 갈 수 있게.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이 집도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엄마 살던 집 빼서 우리 집 해주고. 당신 뒷바라지 해줘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한 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당신이 뭐라고 해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모셔야겠어.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렇게 엄마를 모시는 문제는 감정 다툼이 되었고 최악이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집 비밀번호로 바꿔?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싫다고. 그럼 엄마 우리 집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집 얻어줘. 엄마 지금 집 너무 왔다 갔다 멀고 애들 케어하기에도 힘드니까. 그걸 내가 왜? 뭐? 난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해드릴 이유가 없어. 당신이 집 얻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얻고, 장모님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나가서 모셔. 당신 죽을 날 받아놓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왜 결혼을 했을까 저럴 거면.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하자. 나 이혼하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밥 해드리면서 모시고 살게. 이혼? 당신 진짜 정신 나가서 분간 못하는구나. 내가 이혼을 왜 해? 뭘 잘못했는데 이혼해? 내가 바람을 폈니? 널 때렸니? 돈을 안 벌어왔니? 이혼 사유가 없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 정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대신 몸만 나가. 다신 우리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말고. 슬프다. 결국 아이들 때문에 차마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전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수시로 엄마 집으로 가며 간병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저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얘들아 미안. 엄마 늦었지? 지우야 너 팔이 왜 그래? 엄마, 나 아까 화상 입었는데 아빠가 치료해줬어. 화상? 어쩌다. 집에 애들 둘만 두고 장모님 돌보러 간 거야? 6시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와서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기로 했는데, 그러다 냄비에 손목을 댄 거고. 지우야 미안해. 아팠지? 우리 쌍둥이들 먹고 있어? 당신 얘기 좀 하자. 지금 장모님 돌보느라고 우리 애들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거, 내가 이거 유책 사유로 몰 수 있어, 알지? 유책 사유? 나 엄마 갑자기 각혈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다녀온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야비하게 굴려온 법 공부했니? 괜히 책 잡히기 싫으면 장모님 돌보는 거 애들 더 잘 보살피면서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너무 싫다. 진짜. 결국 남편의 협박에 발목이 잡혀 며칠간 요양보호사 손에 맡긴 친정엄마를 보러 갈 수가 없었고, 아이고 토하시네. 맛있게 드세요. 얼른 먹어. 네, 보호사님. 그 사이 엄마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돼 엄마는 임종 전 가족이 아닌 낯선 요양보호사 품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혼자 나게 해서 미안해. 따뜻한 거 좀 마셔. 탈진하겠어. 이제 알겠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어머. 아우 미치겠다. 씨. 진짜 악마다, 악마. 당신 설마 이날만 기다린 거야?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당신 보면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왜 그랬을까? 딱 한 번만 우리 엄마 모시자고 해주지. 왜 그랬을까? 못났다. 못났다. 그러다 생각했지. 그래,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내 심정을 알겠지. 그때 두고 보자. 복수심으로 제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기 바라며 살아왔다는 남편. 이 모든 불행은 모두 제가 만든 불효의 결과인 걸까요?
아이들에겐 너무 좋은 아빠지만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과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고백을 하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저도 근데 그 말씀 알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잠시만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상담 예약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유라예요. 예?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신유라예요. 아, 저기 혹시 맞죠? 그분. 헐. 네? 아, 그 예전에 그 걸그룹 하셨던. 결혼할 때 꼭 그분. 결혼하네. 아, 맞네. 아, 저 진짜 팬이었어요. 아,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치, 아, 그래. 저러면 저기요. 나가지. 어디 가세요? 지금부터 그 어떤 연예계 뒷소문보다 더욱 독하고 기가 막힌 저의 결혼 생활을 용기 내어 고백하려 합니다. 모두들 예상하셨듯 전 2000년대 초반쯤 잘 나갔던 걸그룹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나름의 히트곡도 있고 팬도 꽤 많았던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산 여자였죠. 와, 30분 줄 서서 겨우겨우 사왔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한입 해. 땡큐. 아, 오빠 입금한 거 확인했지? 아니? 입금했어? 나 부동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이고야. 오빠만 믿는다. 야, 우리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뭘 믿고 말고야. 그냥 가는 거지. 10배로 불려줄 테니까 넌 딱 가만히 앉아서 집에 돈방석 갈 준비나 해. 에이. 아, 그 전에 몇 가지 네가 사인해줘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잠깐만. 별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사인만 해. 그 사인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보증서? 아이고, 차 앞다. 어머. 받으라고. 제발 받아, 이 사기꾼아.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날린 후 생활고에 허덕이며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아가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궁 내마감 1기요? 치료 방법으론 비수술적 치료인 보존술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재발률도 높고 또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적출술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어떡해. 적출이요? 자궁을 드러낸단 말씀이세요? 어떡해. 선생님, 저 아직 40이에요. 결혼도 안 했다고요. 부담스러우신 마음 압니다. 잘 판단해서 선택하세요. 수술 후 이젠 가정을 꾸릴 수조차 없는 몸이 됐단 절망감에 저는 거의 삶을 놓기 직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너 신유라 맞지? 오빠. 죽은 친오빠의 친구이자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남자 공준표가요. 오빠 호텔 사업해?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작은 비즈니스 호텔. 가라오케랑 같이 겸해서. 작아도 호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잘 돼서 좀 덕 좀 봤어. 아저씨 사업 부도나고 오빠네 식구들 고생 많이 했잖아. 한 번에 고생 받았네? 잘 됐다. 그 네 소식은 가끔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너 아예 방송 활동은 접은 거야? 뭐 참 오빠 결혼은 했나? 안 했어? 안 했어? 왜? 뭐 그냥 뭐 나한테 잘 맞는 여자를 못 찾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 여자에 관심 없는 거 아니고 오빠 어릴 때부터 돌부처로 유명했잖아. 근데 그러는 넌? 내 처지에 무슨 결혼이야. 나 완전히 망했어, 오빠. 제 얘기 묵묵히 들어주던 그는 누구보다 가슴 아파해줬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슬퍼해줬던 대목은 자궁 적출 수술할 땐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싶었어. 오빠 알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해서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남들 다 아는 평범한 일이 왜 나한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자기가 친오빠인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해결해줬죠. 밀린 월세와 빚도 몰래 갚아주고 느닷없이 찾아와선 툭 생활비를 던져놓고 가버리고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결국 같이 살자고?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고 그냥 몸만 들어와.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어머. 됐네. 사귄 지 2달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오빠, 나 아기 가질 수도 없고 부부관계도 힘들어. 그리고 나 같은 며느리 허락하시겠어? 걱정 마.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응? 허락하셨다고? 너만한 여자 다시 못 찾는다고. 너 아니면 죽는다고 했어. 걱정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제부터 내가 네 보호자고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정말 나로 괜찮겠어? 오빠 주변에 좋은 여자들 정말 많을 텐데. 여잔 많아도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줄 여잔 생각보다 없더라. 너도 알잖아. 내가 잘 될수록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다른 사람이 뭐라든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고 최고의 여자야. 아이 없이 살면 어때? 우리 이렇게 손 꼭 붙잡고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재밌게 살면 돼. 감동이다. 솔직히 너무 지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기대고 싶었죠. 그치. 게다가 10년을 함께 자란 오빠 친구였기에 더더욱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식은 뒤로 미룬 채 우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가 살며 조용히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고마워. 맛있다. 오빠, 우리 이제 슬슬 혼인신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응.
혼인신고? 나 건강보험 오빠 밑으로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결혼 사진도 안 찍고 결혼식도 안 하니까 오빠랑 결혼한 게 실감이 좀 안 나서. 왜? 나 못 믿겠어? 아니, 믿지. 믿는데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불안해하니까 얼른 신고할게. 그리고 다음날 고생했어. 자. 뭐야? 혼인신고. 혼인관계 정서. 이걸 왜 뽑아왔어? 그냥 기념으로. 결혼식도 못 치러서 우리 결혼한 거 실감 안 난다며. 우리 이제 진짜 부부네? 이제 안심돼? 다른 사람 다 의심하고 살아도 돼. 이제 나만 믿고 살아. 알았어. 밑바닥 인생에서 호텔 사업가의 사모님은 단숨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매일 기적 같았으며 행복했고 또 종이에 비있는 거. 아이고. 불안했죠. 너무 완벽하다. 이상하리만큼 완벽해. 언니 남편 신혼 확실한 사람인 거 맞지? 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부잣집에서 핏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방에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2달 만에 이렇게 결혼 후다닥 밀어붙인 것도 그렇고. 오빠랑 나랑 한 동네에서 산 게 10년이야. 설마 내가 사기꾼이랑 결혼했을까봐? 아우 그냥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잖아. 사람 말 쉽게 덥석덥석 믿고 네 돈 아니면 얼굴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던 놈들 얼마나 많았어?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이상한 점 없지? 왜 그러지? 왜? 있어?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아 뭐야. 진짜 수상한 점 없지? 진짜라니까. 그럼 됐다. 뭔가 잡히는 게 있는데 말 안 하네. 사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데 집이 남편이 진짜 좀 너무 좋다. 이상하단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야? 갈아입으러 갖다 주려고. 손잡이에 걸어놔.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씻을 땐 들어오지 마. 응? 이상할 만큼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걸 꺼려한다는 거였습니다. 뭐지? 심지어 오빠 이게 뭐야? 왜?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왜 자고 있는 사람 몸을 더듬는 거야? 왜 더듬었냐니까? 아니 난 오빠가 악몽 꾸는 거 같길래 깨운 건데 정말이야. 놀랬잖아. 왜 자고 있는 사람 몸을 만지고 그래? 내 예민한 거 알면서. 미안해. 자기 몸을 건드리기만 해도 날카로워지는 남편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저기 오빠. 응?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하고서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남자라면 생각나고 할 텐데 오빤 정말 아무렇지 않나 해서. 너 수술하고 몸 많이 안 좋아졌잖아. 관계는커녕 맨날 골골대는데 어떻게 들이대냐?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미안해하지도 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쩐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건 지나친 의심일까요? 그냥 인터뷰는 힘들 것 같아. 알아. 간단한 기사 인터뷰인 거 아는데 방송 안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시댁이랑 오빠랑 싫어하기도 하고. 내가 오빠 설득해볼까? 지금 옆에 있어? 지금 회식 중이라 같이 없어. 늦게 들어올 거야. 알았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예진아. 응? 남자도 가슴이 나올 수가 있나? 응? 가슴이 있어? 살찌면 그럴 수 있지. 여유증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살찐 건 아닌데 수염이랑 다리털도 하나도 없고. 응? 남자가? 누구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신기해서. 끈지야, 나 그만 들어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 대한 의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뭐야, 누가 지켜보는 거야? 응, 뭐야? 어떤 여자인 거 같죠? 여성인 거 같죠? 어? 뭐야? 누구세요? 자네 무슨 얼굴이야? 대체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내가? 너 정말 몰라 나? 누군데 당신이? 불을 켜야지 불을. 네가 여기 왜 있어? 나와. 나오라고!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이래? 뭐야? 뭐야? 당신 뭐야? 뭔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이러는 거야? 남의 집? 응? 야 공주평. 얘가 지금 나보고 남의 집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셔? 응? 저기요. 가택 침입은요. 네가 했거든요. 뭐라고요? 말귀 못 알아쳐먹니? 여기 내 집이라고. 나 백조희 공준표의 신혼집. 뭐야 이건 또. 내가 공준표 와이프라고. 저 여자가 진짜 당신 와이프야? 그럼 나랑 혼인신고한 건 뭐야? 나한테 혼인관계 증명서 내민 건 뭐야? 보긴 뭐야. 쿨하겠지. 정말 가짜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시든가. 어떻게 그럼?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대답해봐. 왜 그런 거야? 증명서 보여준 건 내가 너무 결혼을 빨리 서둘러서 네가 불안해하니까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저 여자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배우자 맞는데 이미 끝난 관계야. 이혼 결심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합의하던 중에 널 만났고 어떻게든 빨리 합치고 싶은 마음에
일단 같이 살면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아파트를 요구하면서 왜 말이 안 돼? 나도 자격 있거든? 나 사기 결혼 당했잖아. 사기? 너 조용히 못해? 넌 공준표가 어떤 물건인진 알고 같이 사니? 야 백조이 그 입 안 다물어? 몰라? 여보, 그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어? 오 마이 갓. 어머, 왜 그러지? 공준표가 말이야. 사실은 왜 이래? 나가. 아이, 쟤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나 넣으라고.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면 입 닥치지 못해! 어머.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야, 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들어봤니? 처음 들어보지. 나도 처음 들어봤어. 결혼하고서.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잠자리를 한 번도 안 가졌어. 원래 성욕도 별로 없고 날 지켜주고 싶대나 뭐래나. 근데 결혼하고서도 너무 지켜주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작정하고 샤워하는 도중에 들어갔는데 여보, 백미라슬. 왜? 세상에. 난 태어나서 그런 남자 몸을 처음 봤어. 남잔데 여자처럼 이 가슴이 나오고 온몸에 털이 안 나.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무슨 성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데도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러고 나갈 거면 몸만 나가라고 시댁에서 난리를 치니까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생활비랑 꼴랑 푼돈 지어주고. 월칠백이 푼돈이야? 너 내 병 핑계로 나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 돈으로 호빠 선수랑 바람난 건 왜 쏙 빼는데? 어머. 아니 그럼 어떡해? 나도 여잔데 평생 당신 같은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 아쉬울 때마다 돌아올 것처럼 찾아와선 내 돈 다 받아놓고 이혼하자면서 15억짜리 아파트 달라고 뒤통수 친 게 누군데? 아니 남편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내 인생 망쳤는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근데 여자 인생 망쳐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아이고 참. 어떻게 나한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뭐? 결혼을 안 했어? 날 지켜주기 위해서 잠자리를 안 해? 말해. 그 여자가 한 말 모두 사실이야? 말해! 말해! 미안해. 참 어쩜 좋아.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불안했지만 오빠를 믿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만큼은 아니겠지.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죽은 우리 오빠 친구니까. 그치.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너한테 얘기해야지. 이번엔 꼭 얘기해야지. 했는데. 핑계대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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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얼굴 보기 싫어. 뭐 하는 거야? 너한테 용서조차 구할 수 없는 죄인 거 알아. 내가 왜 그랬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란 것도. 그래도 뭐?
그래도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널 지켜주고 싶었다는 거. 거짓말하지 마. 지켜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만만해서겠지. 내가 오갈 데 없는 고하고 자궁까지 없는 반쪽짜리 여자니까. 나 같은 거 동정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멀쩡한 가정 꾸리고 사는 척 데리고 살고 싶었겠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 얘기하고 싶었어. 얘기하려고 몇 번이나 했었어. 근데 네가 변할까 봐 무서웠어. 내가 병을 밝힐 때마다 그 싸늘해지던 시선, 그 괴물 보듯이 날 보는 그 눈빛, 대놓고 조롱했던 말들. 너한테만큼은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았어. 네가 그랬잖아.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일이 너한텐 이루지 못할 꿈인 게 괴롭다고. 나도 그랬어.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살고 싶었어. 그냥 잠깐이라도. 그냥 정말 그게 다야. 믿었던 남편에게 속은 게 분하고 괘씸했지만 절절하게 울며 고백하는 남편을 보니 그가 살아온 인생도 저처럼 참 가엾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수 있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오자니 당장 갈 곳도 없고 제가 떠나면 남편이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됐죠. 고민 끝에 이해하고 그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상간자 소송을 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공준표의 법적 와이프로서 조치를 취한 것뿐이야. 아이고. 난 두 사람 결혼한 사이인 줄 몰랐다고요. 시작은 그랬지만 어쨌든 알고도 유지 중이잖아. 그쪽하고 이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너 공준표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 네? 안 그럼 그런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크게 하나 받기로 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쪽인 줄 아세요? 날 속였지만 공준표란 사람 나한테 은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벌 받아요. 그치. 아주 천사표 나셨네. 공주표의 병이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뼛속까지 느꼈을 때도 그런 말이 나올까? 뭐라고요? 가서 공준표한테 전해. 아파트 받을 때까지 상간소송 계속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뒤로 그녀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제 얼굴이 알려진 걸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러다 심지어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기 그게 뭐지? 설마. 어머, 저기 너무 좋다. 나 지금 꼭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왔어. 진짜 기가 차다. 아유. 너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어머머. 내 생활비는 끊어놓고 저분한테는 명품을 퍼서? 뭐 하는 거야? 너만 이 큰 집에서 살면서 명품 쇼핑하면 다야? 꼴랑 보증금 3천짜리 월세 오피스텔에서 사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어머. 어쭈, 노려봐? 네가 노려보면 어쩔 건데. 인터넷에 한번 올려줘? 한때 잘 나가던 걸그룹 멤버 신유라 유부남 꼬셔서 본처 자리 꿰찼다고.
왜 저래? 불쌍하다 진짜. 뭐? 그놈의 병 때문에 당신 같은 여자 참고 산 오빠가 불쌍하다고. 당신은 사기 당했니 어쩌니 말할 자격도 없어. 아니? 그것보다 더 질 나쁜 인간이야. 어머. 천주제 어디서 흥개질이야? 유라야, 괜찮아? 어? 야, 뭐? 처신 똑바로 해. 나 아직 네 와이프야. 네가 전 편들면 편들수록 네가 더 불리해지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너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 네 부모님이 날 찾아오게 만들어? 네가 아직도 애야? 툭하면 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준다 그러게. 아, 네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무시나 당하는 거야. 알아? 어떡해. 너무 악해. 때리시게? 이젠 때리기까지 하시겠다? 자, 때려봐 어디. 참, 넌 어떻게 되나. 새 출발한다는 거 말리진 않을게. 대신 이 불쌍한 조강지처 살 길은 마련해주고 새 출발해. 알았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15억짜리 아파트를 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전쟁 끝에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네? 누구세요? 공준표 안에 있죠? 사기꾼. 본처 갔더니 전처가 찾아오고 이번엔 뭐 전전처? 당신 무슨 여자 수집해? 도대체 몇 명이야 여자가? 이제 정말 끝이야. 없어 더는. 어디 하나씩 하자 있는 여자들만 골라서 결혼하고 삐끗하면 그 사이에 다른 여자한테 돈 뿌리며 갈아타고 그러다 들키면 본처한테 적당히 생활비 주면서 달래다가 겁도 안 되면 위자료 주면서 이혼하고. 전전처가 그러더라. 당신 여자 없인 못 사는 병이라고. 뭐? 병? 그래, 병. 그럼 그게 병이지. 아니야? 그래, 맞아. 나 여자 없이 못 사는 병에 걸렸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렇게라도 좀 위안 좀 받으면서 살면 안 돼? 여자들은 날 돈으로밖에 안 보는데 내가 여자를 좀 이용하면 안 되냐고! 대체 왜 그래! 참.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뭉개고 무시하고 짓밟고. 여자가 너무 밉고 두려운데 근데 죽어도 남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안 버려져. 그게 병이라면 그래 맞아 병이야. 이놈의 상처가 낫지 않아 병이 난다고. 유라야, 나 진짜 다신 거짓말 안 할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너까지 나 버리면 나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부부로서 신뢰가 바닥이 나버렸는데 버리고 떠나자니 그의 처지가 가엾고 불쌍해서 망설여집니다.
남편을 한 번만 더 믿고 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요?